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호입니다. 전시관 01강에 이어서 건축 시공 아키텍처럴 컨스트럭션 건축 공정별 개요 2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는데요. 우측 위에 보이는 영상물은 건축 공정별 개요 2 철골에서부터 기타 공사까지 02강 강의 내용 요약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조하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01강에서 보았던 샹하이타워 이번 물폭탄, 폭우로 인한 중국의 물폭탄이 쏟아졌죠. 그래서 여지없이 샹하이타워도 예외는 될 수 없듯이 물폭탄을 맞아 방수에 큰 문제가 생긴 빌딩입니다. 초고층에 누수가 생겼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누수 문제에서 큰 트러블이 생겼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상하이타워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중국 물난리가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중국의 자존심인 상하이까지 물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 중국 초고층 빌딩들이 이번 물난리에 이러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월 7일 상하이 중심 다샤의 쇼핑몰입니다. 갑자기 천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서 물이 쏟아집니다. 중국 최고층 빌딩의 럭셔리한 쇼핑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달아납니다. 오피스층에서도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자 급하게 사무실 집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소파와 책상이 비로 흠뻑 젖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사무실 안에는 폭우보다는 좀 덜하지만 비가 천장을 뚫고 내리는 겁니다. 사무실마다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와 커튼도 완전히 비에 젖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사가 디자인한 중국 최고층 빌딩이 폭우에 비가 줄줄 새는 부실투성이 빌딩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터우공젤야오라고 해서 설계를 제대로 하더라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재료를 생략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중국 최고층 빌딩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승주 기자. 그런데 상하이에는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있다는데 이번 폭우에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상하이의 초고층 건물들을 살펴보면요. 안개와 구름 사이로 시원하게 뻗은 마천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운데 가장 높은 빌딩이 상하이 중심 다샤 상하이 타워입니다. 그 왼쪽에는 위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상하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제금융중심 IFC 빌딩이 있고 오른쪽이 진마오 다샤 빌딩입니다. 상하이 중심 다샤는 높이가 119층 632m로 492m의 국제금융중심 빌딩과 420m의 진마오 다샤 빌딩보다 무려 200m 이상 높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알리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마천루입니다. 황포강을 내려다보는 마천루는 상하이 스카이라인의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상하이 중심다샤는 2008년 11월 29일 착공해 8년 만인 2016년에 완공됐습니다. 118층에 있는 상하이 정상 전망대는 2017년에 일반에 개방됐는데요. 시원하게 하늘로 솟구치는 형상의 이 빌딩은 미국 겐슬러 건축사무소의 디자인을 채택한 것으로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모델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천루가 그렇듯이 오피스 외에도 고급 레스토랑과 상가, 호텔도 입주해 있습니다. 9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두 독자적인 공중홀과 중앙정원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빌딩의 내부는 원형이지만 외관은 삼각형으로 두 개의 면이 유리로 장식돼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디자인은 바람의 흐름을 완만하게 만들어 태풍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상하이 중심 다샤는 세계 마천루 설계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마셜 스트라발라의 작품이라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세계 최고 빌딩인 828m의 두바이, 부르즈알리파와 세계 7위 높이의 난징 지펑다샤, 그리고 상하이 중심 다샤까지 초고층 마천루 10개 가운데 3개를 그가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장이 뚫리고 비가 센 겁니다. 빌딩이 들어선 곳은 장강하류 삼각주인데 토질이 단단하지 않은 점토층이라 설계 과정에서 980개 기둥을 86m 깊이로 박았습니다. 그 위로는 콘크리트를 덮었는데 공사 당시 상하이에 있는 레미콘 트럭 80%가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상하이 중심 다샤의 118층 전망대는 중국인들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명소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18층 전망대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5초입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상하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요. 낮은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도심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은 이곳 전망대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꿈입니다. 젊은이들은 상하이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상하이 중심 다시아에서 일하는 것이 로망입니다. 공중정원에다 모든 현대적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부러울 게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 또한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월 7일 상하이에는 강풍과 폭우, 천둥벼락 3가지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장강하구의 최대 도시 상하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상하이가 하이상, 즉 바닷물 위로 올라갔다고들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산샤댐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중국이 자랑하는 모던한 도시가 초토화된 겁니다. 상하이가 하이상으로 변이면서 해상에서 배를 저어 다녀야 한다고 할 정도로 도심이 침수됐습니다. 비가 폭포처럼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맨홀이 분수가 됐습니다. 도심 상가는 들어오는 물을 부지런히 밖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도 바닥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승객들은 동요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버스가 배처럼 물살을 가르고 나아갑니다. 웬만한 쇼핑몰도 폭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빗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쇼핑몰 밖에도 지붕을 타고 쏟아지는 빗물이 폭포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으로 자부심 대단한 상하이도 세기말적인 폭우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장의 상하이 타워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건축물에서는 아무리 초고층 건축이라고 해도 세계적인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방수 문제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이는 부실 공사로 낙인이 찍히는, 그래서 방수, 결로, 허범, 차음, 단열 문제까지 이 기능 공사에서 여러분들 특히 신경을 써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건축 공정별 개요 2 02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는데요. 밑에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물은 공정별 개요 1과 개요 2로 구분하여 01강에서는 가설공사서부터 철근 콘크리트까지, 2강에서는 철골에서부터 기타 공사까지를 나누어 건축의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측면에서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죠. 건축 공정별 개요, 건축 시공, 아키텍처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리고 우측 위에 보이는 그림은 건축의 3요소, 즉 구조, 기능, 미를 갖춘 현대판 피사의 탑, 52도나 기울어진 건축물을 우리나라 유수 건설업체가 시공을 했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저 호텔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건축물들은 비정형적인 형태의 건축물들이 한 발 앞서서 선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목차를 보실까요? 여러분, 콘텐츠 목차 전체 10가지 공정으로 나누었고 좌측 01강, 우측 02강입니다. 첫째,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속에는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3가지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2강, 철골, 초고층 및 커튼월, 프림, 조미타석, 이 공사가 마감 공사죠. 9번째, 기능, 허범, 기능공사, 그리고 마지막 내외부 및 기타 공사는 목공사, 도장, 수장, 내장, 도배, 지붕, 홈통 공사 등을 기타 공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보시도록 합니다. 01강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이은 후속 공정 스틸 스켈레톤 워크 철골 공사입니다. 크게 재료적인 사항, 두 번째는 공장에서의 그 철골 구조물의 가공 관련 사항, 가공된 구조물을 현장으로 트랜스퍼, 운반을 해와서 현장에서 조립 접합하는 사이트 이렉션, 이걸 현장 이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문제. 그리고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는 내화 피복, 철골 쪽의 가장 약점인 내화성의 부족,
이 사항을 보강하기 위한 내화 피복을 해야 되는 이 큰 네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공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모든 부재를 우리 철근 콘크리트와는 달리 공장에서 조립을 일단 해서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간단한 접합 조립만으로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인력이 적게 되는 이 사항을 성역화라고 얘기를 하죠. 성역화 공법이자 현장의 그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업화 건축의 대표적인 공사가 되겠네요. 철골공사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제일 우측 위에 보이는 철골공사 사진은 노인철 교수가 여기 학교에 부임받기 전에 했던 벤처센터 신축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죠. 네,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이 철골공사 빌딩이 서울 무역센터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이 조립하는 그 과정, 이렉션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밑에 폭파되는 건축물이 여러분 2000년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 구조물 역시 철골 구조물이죠. 철골 구조물의 약점, 약점이 불에 약하다, 하염에 약해서 결국은 붕괴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A동, B동 두 개 동 다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죠. 그리고 제일 좌측 철골조를 조립하는 이렉션, 즉 조립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고층 앤드 커튼홀 공사입니다. 현대의 건축물들은 초고층 건축,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 초고층 건축이죠. 초고층 건축의 필수적인 커튼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라스 공사를 입히는 이러한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측 제일 위에 보이는 사진이 커튼홀에 유리가 끼워진 상태, 밑에 사진 두 장이 앞에서 보았던 서울무역센터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면서 하부서 상부로 그 유리공사, 커튼홀 플러스 유리공사가 시행되는 이 두 가지 공정을 외부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빌딩이죠. 아주 유명한 건물은 RC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이죠. 우측 건축물이 우리 삼성에서 시작을 했고, 좌측 건축물이 일본의 그 하지마 건설, 일본 하지마 건설에서 시공을 했는, 일본 하지마 건설에서 먼저 공정이 앞서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철근 콘크리트조는 우리가 앞서는 이 계율을 이룬 이러한 한일의 경쟁을 시킨 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개요, 시공계획, 공사관리, 초고층 건축에, 그리고 바닥판 공법, 초고층은 바닥판 공법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커튼홀 공사의 분류, 그리고 설치 방법과 종류, 그리고 패스너라고 하면 이 구조체에 커튼홀 이 부재를 고정을 시키는, 잡아주는 그 방식이 패스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패스너 시스템. 그리고 그 실링제, 아주 실링, 그 누수 방지를 위해서 실링 공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커튼홀 공사에 빠질 수 없는 시험, 풍동 시험, 그리고 실물대 시험. 이런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만 알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과 커튼홀 공사 중에서 커튼홀 공사가 끝나면 후속에 이어지는 공사가 바로 그라스 공사입니다. 그라스 공사의 개요, 그리고 유리의 분류, 그리고 유리 파손 원인, 공법, 이 정도의 사항들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겠으며, 여러분들 그 우측에 보이는, 중간에 보이는 이 건축물이 바로 소인의 서울 벤처센터 신축공사, 이 중간에 이 커튼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커튼홀로 설계를 해둔 건축물이라서
그 3번의 재시공을 해도 역시 물이 새는, 유리 자체가 부정형 유리가 매장마다 그 형태가 틀린 유리들이 그 시공이 됨으로써 이 공장 제작에서 가져오는 사항들은 품질의 그 우수성을 그 확보를 하는데, 시공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이런 부정형적인 유리를 시공하는 이 사항에서는 지금 현재도 누수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설계를 맡은 사람들은 이러한 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유리브록이죠. 지금 뭐 인테리어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리브록 형태. 그리고 좌측 그림이 코트놀이 완료된 후에 유리를 밑에서부터 상부로 시공을 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PC 공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철골은 철골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으로 반입을 해서 현장에서 이렉션을 하듯이,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미리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단순 조립만 하는 이 일체의 공사를 공업화 건축 생산, 즉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얘기하고 PC공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PC공법의 정의, PC 생산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고 시공은 어떻게 하며 공업화 건축이란 무엇이냐를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십시오. 철근을 프리팹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축조부재 철근을 설치를 해서 그 위에 거푸집 설치를 했죠. 기둥 거푸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타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중간은 노인철 교수가 했던 외부의 커튼을 PC공사로 시공을 해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중간 그림은 하프 PC, 반 PC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슬라브 콘크리트를 하프 PC로 해서 안착을 시키고 그 위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명 현타라고 하는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일체화시키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제일 좌측에 이 사진은 기둥 부재와 빔 부재가 완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제작이 된 부재가 현장에 조립이 된 상태를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다음 조미 타석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공사. 마감공사 첫째, 마감공사에는 조적, 미장, 타일스 공사, 그래서 이 4가지 공사를 조미타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 첫 번째 조적공사입니다. 조적공사를 보십시오. 벽돌 브릭 공사라. 브록은 블록 공사, 이렇게 브릭과 브록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벽돌 공사에 그 문제가 많은 균열 원인 및 방지 대책, 그리고 역시 누수 문제, 누수 방지 및 원인 대책, 그리고 용어 해설, 용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본드빔, 그리고 보강 콘크리트 구조, 이런 사항들, 여러 용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우측 위에 보이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앞에 교회죠. 네. 적벽돌로 해서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적벽돌, 레드브릭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 벽돌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검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한 팔레트, 두 팔레트 해서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서 운반해야 되는 이 벽돌이 반입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벽돌을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벽돌 쌓는 중간 과정도 이런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블록 공사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보강 블록조입니다. 통줄눈으로 쌓고 통줄눈 사이에 철근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주는 이 사항이고, 지금 중간에
문이 뚫린 위에 뭐 콘크리트 이렇게 기둥 같은 것이 보 같은 것이 보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방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방보. 제일 좌측에 보이는 벽돌 공사 보니까 영식 쌓기로 아주 잘 쌓은 모범적인 현장이군요. 예, 벽돌 쌓기 사진을 여러분들이 완성된 사진을 보고 계시니, 예, 다음 장은 미장 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장 플라스트 워크입니다. 예, 미장에 대한 전체 개요는 습식 공법이죠. 예, 뭐 보통 습식 공법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미장 공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습식 공법으로 가야 되고, 가장 장점은 어떠한 면이라도 이 일체적으로 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미장 공사의 가장 장점인 것이죠. 네. 그리고 미장 공사의 결함과 최고의 결함은 균열 그리고 덜뜸, 이런 사항이 미장의 가장 큰 결함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용어 해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제일 위의 그림은 미장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벌 상태에서 면을 거칠게 한 후에 방치한 후에 이 위에다가 재벌, 정벌을 발라야 되는 이런 공정인데, 이 초벌 공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중간이 바로 몰탈, 미장공사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몰탈, 시멘트와 몰탈을 혼합을 해서 그리고 물로 배합을 해서 몰탈을 만들어서 이 그림 제일 좌측에 보는 것과 같이 아래 이 손으로 발라내는 반성형화 공법이지만, 이 공법이 우리 건축 현장 없어서는 안 될 뭐 중요한 그 공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측의 중간 백시멘트로 인조석을 발라내는 것이고, 그 아래는 인조석 물갈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공법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장의 그 반성형화 공법, 그리고 현장 환경을 해치는 이러한 공법 때문에 현재는 많이 쓰지 않는 공법이죠. 그리고 제일 아래 중간은 셀프 레벨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 미장을 인력으로 하지 않고 셀프 레벨링, 고유동화 콘크리트와 같이 유동성이 강한 그 미장재를 붓기만 해도 이 수평을 잡아주는 이러한 셀프 레벨링 공사인데요. 가격이 좀 비싼 것이 흠이겠죠. 세 번째, 타일 공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공사, 일반 재료, 타일의 재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타일의 문제점인데 제일 큰 문제점이 타일은 방락, 떨어진다는 얘기죠. 시공 후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이에 따른 그 대책은 어떤 거며, 그 외에 하자의 타일 하자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용어 해설, 대표적인 용어는 오픈타임, 그 붙이기 몰탈의 어떤 시간이죠. 굳기 전까지의 시간을 오픈타임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제일 위에 보이는 벽 타일은 주방 세라믹 벽체 타일 시공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밑에 두 카트는 제가 시공을 했던 TPC, 타일 PC라고 하는데요. 이 타일 PC는 뒤에 나오는 GPC, 돌 PC와는 달리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위에 타일을 붙여서 타일 프리캐스트로 시공을 하는 공업화 공법 중의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타일 PC, 즉 TPC가 완성된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간 그림은 바로 이 타일의 문제점인 방락입니다. 특히 외장 타일, 남쪽에서 가장 많이 방락이 되는 이 떨어짐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좌측에 있는 이 모자이크 타일은 여러분들 그 포인트를 주는, 이래서 그 전체적인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이런 형태로 많이들 쓰고 있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 학교 화장실 공사 사진을 찍어둔 것이죠. 예, 그럼 다음 석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 스톤워크 석공사의 재료, 즉 제일 아래 우리 대한민국에는 70%가 이 산지 석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부한 재료 자체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문경석, 포천석, 항동석, 마천석, 상주석, 이런 아주 양질의 돌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아래는 외산석들이죠. 임페리얼 레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석재 설치 공법이 중요합니다. 그죠? 섭식. 요즘은 뭐 섭식은 잘 쓰지 않지만 물로다가 석재를 붙여대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건식공법, 거의 다 건식공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측 그림이, 중간 그림이 바로 건식공법의 대표적인 패스너, 중간에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로 해서 구조체와 이 석재 잡아주는, 긴결시켜주는 이 공법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죠. 예.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석재를 가공하는 공장인데, 헬멧을 안 쓰고 있어서 좀 험이네요. 항상 헬멧을 써서 안전을 생활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밑에 그림이 건식 공법으로 해서 석재를 밑에서 위로 붙여나가는 외벽, 석재 붙여나가는 이 형국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GPC, 얘기했듯이 PC에다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다가 이 외벽에 이 석재를 붙여서 PC 공법처럼 외벽을 붙여대 나가는, 아까 TPC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했죠. 타일 대신에 석재가 붙어져 있는 것이 GPC, 그라나이트 베니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GPC도 많이 하고 있는 공법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감 공사. 네, 기능공사 펑션 워커입니다. 예. 건축물에서 앞에서 상하이 타워에서 봤듯이 방수공사 그리고 기능공사에서 어떠한 특별한 세계적인 유수한 건축물이라도 방수공사에 부실이 왔을 때는 전체적인 부실공사로 매도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죠. 그래서 특히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방수공사이자 기능공사입니다. 이제 기능공사로서는 백화, 에프로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멘트를 사용을 하면 시멘트의 그 탄산칼슘 CaCO3, 탄산칼슘 CaCO3에서 물과 석회가 생기죠. 그런데 물은 증발하고 석회 분덩어리가 남는 흰색 꽃이 폈다고 그래서 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건축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좀 불가피한 사항인데, 이를 방지하는 거, 이것도 큰 숙제이고, 결로 컨덴세이션, 결로 문제는 건축에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외부의 온도 차로 인해서 표면에 그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 결로죠. 그래서 이 결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도 건축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하실의 그 결로죠. 그래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열, 건물 외벽에는 의무적으로 단열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열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재료들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허범 차음 문제, 그리고 방진 아파트의 그 소음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12cm의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 하던 것이 법적으로 15cm 이상, 18cm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서 소음 차음에 대한 사항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원의 노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비록 공사비가 올라갈지언정, 그래서 최근에 여러 그 차음에 대한, 소음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 사항도 건축에서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로 남는 것이죠. 우측 그림은 방수공사의 아스팔트의 접착제로 쓰이는 히트 방수의 접착제로 쓴다든가, 아스팔트 8층 공사의 그 접착제로 쓰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싼 먼지 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 그림이 시트 방수를 하고 있는 이 전경, 그리고 제일 아래 우측 그림이 타공을 한 철판, 허범
좀 효과가 있는 좌측 그림은 단열 공사에서 우레아폼처럼 이 중간에 충전을 해서 만드는 공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 바로 옆에 그림이 단열재를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마감재를 입히기 전에 단열재 상태를 보고 계시고요. 바로 제일 좌측의 그림 여러분들 백화입니다. 백화는 시멘트 제품에 쓰는 특히 몰탈 부위에서 물과 합쳐져서 번져 나오는 것이죠. 물은 증발하고 흰 백화 분가루만 남는 것이 백화.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방지 대책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기능공사 다음이 마지막 공사, 내외부 공사 및 기타 공사, 목공사, 도장 칠공사, 수장 내장 공사, 인테리어 공사죠. 그리고 페퍼 행깅 워크, 도배 공사, 그 다음 루핑 워크, 지붕 공사, 이렇게 한 5가지를 나열했고요. 목공사의 대표적인 것은 그림 우측 위에 보십시오. 초가상칸 예전, 이건 목재를 가구식으로 조립을 해서 설치, 가구식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구식 공법. 그리고 지금 현재 한옥들은 전부 이 목공사, 가구식에 준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 공사는 좌측 제일 아래 노란색 건축물 러비하우스에 노인철 교수가 직접 2동을 시공을 했죠. 그래서 현재 1동을 가지고 있는 이 건축물인데요. 외부에 노란색 코트, 그리고 입구 쪽에 포인트를 준 이 건축 도장 공사나 실공사에 준하는 코트 공사이죠. 그리고 수장 내장 공사는 그 바로 옆 중간에 천정 공사, 그리고 벽체 공사, 바닥 공사, 이렇게 크게 천정, 벽체, 바닥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수장 공사입니다. 그 사항들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도배 공사는 제일 우측 아래 천정, 그리고 벽체 도배 상태, 그리고 지붕 공사는 우측 중간, 여기까지가 02강 내외부 마감 공사 및 기타 공사였었습니다. 다음 퀴즈방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2강 퀴즈방 건축 공정별 개요 2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퀴즈 OX 문제입니다. 첫째, 상하이타워 누수 문제는 현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방수, 결로, 허범, 단열, 차음, 이런 등의 고질적인 결함 중에 하나이다.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 말씀했듯이. 두 번째, 기능공사에는 방수, 결로, 백화, 단열, 허범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역시 O. 정답은 입니다.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 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01강 02강 매우 고생이 많았고, 여러분들 코로나 전국 유념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